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일 오전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약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대부분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8일 오전 11시 50분 쓰촨성 이빈시 쥘렌현 진핑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번 산사태로 10가구가 매몰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워낙 오지인 탓에 효과적인 구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사태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난 원인은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산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고, 일부 주민들은 구조되었지만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쓰촨성 이빈시 쥘렌현 진핑촌의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인민군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소형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인민군들의 모습도 보이고, 병력 수나 장비의 상태를 봤을 때 생존자들을 찾고 구하려면 이보다는 더 많은 구조요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지원 장비도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해당 마을의 주민 약 200명은 대피를 했고 1000명가량의 구조인력이 투입되어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생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2명이며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복구 작업 역시 아주 열악해 보입니다. 구조요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생존자가 있나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고, 삽이나 곡괭이 등으로 피해 지역의 집안을 고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피해 지역 당국은 중앙에 더 많은 지원 인력과 장비를 요청하며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저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존자들을 찾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번 산사태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산사태가 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극심한 기상이변에 시달렸고, 작년에는 특히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집안 약화 등을 경고해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 지난 2024년에도 폭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가 났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4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등 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는 새벽 3시 30분경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자 치주 캉딩시 구잔진에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근 야안 캉딩 고속도로 교량 한 곳이 무너져 자동차가 추락했으며, 구잔진의 민가는 토사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쓰촨성은 당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안 그래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해를 겪은 쓰촨성과 후난, 허난, 산시, 푸젠성에 구호기금 5억 위안 약 950억 원을 배정해 구호와 복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위기까지 이어지자 중국의 상황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지방정부가 회사 운영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커의 최고 경영자인 주주성이 공안에 연행됐으며 그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주주성 CEO가 어떤 혐의로 연행됐는지, 그가 공식적으로 구금됐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둥성 선전시정부 태스크포스가 완커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개입했으며, 완커가 인수되거나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완커는 2023년 매출 기준 중국 2위였던 부동산 개발업체로, 선전시 국유자산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선전 메트로가 지분 33.4%를 보유한 사실상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사실상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완커는 중국 부동산 위기 속에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와 비구이 위안 등에 비해 건재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난해 초 부채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난이 드러났습니다. 완커는 지난해 상반기에 99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주택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업계 순위는 매출 기준 5위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aa3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투기등급인 B1으로 강등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회사 역내 채권들이 이날 최대 29%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거나 상환 옵션에 직면한 완커의 위안화 및 달러 표시 채권 규모가 49억 달러, 무려 7조 1,3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완커 사상 최대 규모이고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국유기업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현금이 없어 미분양 아파트로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자주 흘러나왔는데요. 이제는 지방정부들이나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미납요금이나 부채를 아파트로 지불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서부 신장의 가스 공급업체는 공기업들이 체납한 약 1억 8천만 위안, 약 360억 원어치의 가스요금을 장차 완공될 아파트 260채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프랑스식 주거시설을 표방하면서 중심도로에 샹젤리제 거리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름이 무색하게도 사업이 예상대로 안 되면서 돈줄이 마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는 지역경찰서 3곳이 2012년부터 2015년 안면인식 및 폐회로 텔레비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았는데 업체에 돈을 못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가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아파트를 받아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해 보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빈집이 9천만 채에 이릅니다.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비공식 부채 규모가 7조에서 1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가 4조 달러대였는데 그 2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비공식 부채 가운데 8천억 달러 정도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0월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 2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가 전부 살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을 기록했다며 고무적인 소식이라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열흘 또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에 의혹을 제기한 분석가가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의혹을 살만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자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오히려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위기 속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조치를 확대 시행했음에도 실제로 중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 수입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세계여행관광위원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중국 내에서 지출한 규모는 약 192조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98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 서방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목적 여행 건수는 2019년 수준의 52%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문 여행사인 임페리얼 투어의 설립자 가이루비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임페리얼 투어는 팬데믹 이전에는 사업 부문의 90%가 중국 여행을 취급했지만 이제는 한국 여행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늘리기 위해 상호주의원 측에 개의치 않고 비자 면제 조치 시행 국가를 늘려왔는데요. 현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38개국 국민의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자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한국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할 때 상대 국가에 호혜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 비자 면제를 주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